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6일 김정은이가 네 번째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폭발력이 만 톤, TNT 화약입니다만은 TNT 환산해서 만 톤이 안 되기 때문에 수소폭탄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압도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수소폭탄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칼인지, 또는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권총인지 장총인지 이렇게 토론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칼에 찔려 죽든 총탄에 맞아 죽든 죽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조갑제닷컴에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의 핵겨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겨울. 이 책의 표지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 발사를 명령할 때 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이 이번 제4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상황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 발사 단추를 지금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실전 배치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수소폭탄이냐 아니면 우라늄탄이냐 아니면 플루토늄탄이냐 아니면은 정강 핵폭탄이냐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대충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해가지고 즉 1톤 이하로 작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췄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수단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잠수하면서 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실전 배치가 되지 않지만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약 1000개나 되는 주로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거기에 붙여서 서울 수도권을 때릴 수 있는 실전 배치 또는 실전 배치 직전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당장 김정은이가 발작을 하든지 무슨 계산을 해서 발사 단추를 누른다고 할 때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말렸다가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릴 사람은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멋대로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소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정은만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때 주변에 말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서울에 날아와서 상공에서 터지는데 5분 내지 7분 걸립니다. 5분 7분 사이에 미리 탐지하고 우리가 대응 체제를 갖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는 수도권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불과 40km, DMZ에서 휴전선에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수도권에 전 인구의 약 반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천항 그리고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김정은이 보기에는 서울의 수도권은
굉장히 먹음직한 과일입니다. 평양에서 내려다보면은 자꾸만 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걸 누르기만 하면은 서울은 끝나는데, 서울이 끝나면은 한국은 끝나는데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하도록 만드는 책임은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이죠. 핵전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핵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핵 앞에서 벌거벗은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핵실험을 했는데, 이 네 번째 핵실험은 과거의 핵실험과 다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아마도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을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할 때 한 30분 전에 중국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럼 중국 정부는 즉시 한국 정부, 미국 등등의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자들은 지진파 탐사 기계 앞에서 시계를 보면서 언제 터지느냐 이렇게 살펴보다가 터지면은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사전 통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주 이 세계 여러 나라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이 제국을 경험한 나라는 망신당하는 것을 아주 절대 잊지 않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바로 큰 나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미국도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원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강경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총선이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올 세력은 없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써 극좌 종북 노선의 정치 세력이 상당 부분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될 입장에서는 좌파 정치인들조차도 말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문제라든지 이념 문제라든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지 정교조 불법화 노력이라든지 국가의 중심을 잡는 그런 아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합쳐졌을 때 하나의 컨센서스, 최대 공약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대 공약수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북한의 핵 개발에 영향을 받는 나라 사이에 어떤 합의점 또는 공통된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김정은이가 위험하다. 김정은이가 문제다. 김정은이는 미국의 정보기관의 성격 분석에 의하면 이렇다고, 첫째 위험합니다. 두 번째 폭력을 매우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측 불능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합치면은 결론적으로 가장 위험한 자가 조폭, 두목보다도 더 위험한 자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자 같은 수준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 체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도 아니죠. 가장 위험한 김정은 한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합일점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문제는 남북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 생존이라는 것은 뭐냐? 생존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이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존 문제라고 합니다. 국가 생존 문제.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5천만 국민이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뿐만이 아니죠. 북한 동포를 넣으면 7,500만 한국인이 위험하다. 뿐만 아니죠. 일본, 중국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류의 공적이란 뜻이죠. 김정은은 세계의 평화를 직접 위협하고 있는, 더구나 핵무기로서 위협하고 있는 공적 제1호입니다. Public Enemy No. 1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최대 공약수를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휴전선상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심리전 방송은 1차적으로는 북한의 병사들이 열심히 듣는 방송이죠. 약 70만 명이 되는 북한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의 표적은 결국은 김정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군인들이 총부리를 서울을 향해서가 아니라 평양을 향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심리전이 되어야 되고, 그 목표는 김정은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김정은 무력화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도, 궁정 쿠데타도 가능하고 암살도 가능하죠. 특히 한국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제2인자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하면은 그런 상황이 평양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불안하다. 언제 장성택처럼 제거될지 모른다. 전전긍긍하는 상태 또는 애우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이번 핵실험에 의해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핵 문제의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김정은과 한민족의 대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과 국제사회 전체 또는 세계의 대결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재하는 방향도 바로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그 제재 수단의 최종 목적은 북한 정권 넓어요. 북한 정권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을 무력화시키든지 제거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국인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 하는 큰 화두를 던진 것이 이번 제4차 핵실험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핵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